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해내면 그만이다 입니다. 작가님의 아프고 초라했던 20대를 뒤로하고 결국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에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가지의 큰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목차들의 주제를 나, 인간관계, 삶, 자존감, 사랑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독서를 하다 보면 저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내용들을 읽었을 때 오는 공감과 위로가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책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낭독을 한 사뭇 성숙해지고 나서 알게 된 관계에서의 방향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 진정 내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행복을 공유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반성도 조금은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이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결국 해내면 그만이다. 첫 번째, 당기시오, 미시오. 당기시오, 미시오. 어느 가게 앞에 적힌 문구를 보고 엉뚱한 마음에 반대로 해본다. 대부분의 문은 반대로 밀거나 당겨도 열리고 닫힌다.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지만 밀어도 열리고, 미시오라고 적혀 있지만 당겨도 잘 열린다. 그렇다면 왜 당기거나 밀어달라고 적어 놓았을까? 떠나는 이와 방문할 이를 위한 배려일 것이다. 그쪽으로 열어야 다른 이가 편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도의 표식.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이제 막 나가는 이들과 곧 방문할 이들을 위해 어떤 문구를 서로에게 남겨놓는다. 삶과 삶이 부딪혔던 기점을 마음 안과 밖에 적어놓고 가는 것이다. 잘 지내셔요. 밤에 잠 못 자는 것 좀 고쳐봐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다정한 말에 그만 흔들리셔요. 술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셔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마셔요.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당신에게는 어울립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건강 좀 챙기면서 살아요. 좋은 기억이었으니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좋아할 사람이 나는 부럽습니다. 운다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일이 바쁜 당신이니 그만큼 무심한 사람을 만나셔요. 따위의 마지막 인사. 앞으로의 당신 생에 방문할 이들과 곧 나갈 이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말들을 남겨둡니다. 당기시오, 미시오. 곧 방문할 이들과 떠나갈 이들을 위해 번잡하지 않게 또 부딪혀서 상처받지 않도록 당신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놓는다. 부디 당신에게 오고 가는 이들로 인하여 아프거나 실증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서로 당기거나 밀기에는 아주 늦어버리고 익숙해진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사뭇 성숙해지고 나서 알게 된 관계에서의 방향. 이유 없이 여유 있게.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라는 마음은 내 20대의 관계관을 관통하는 문장이었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좋아해? 평가해? 위로해? 따위의 말들로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비롯된 혐오 아닌 혐오를 품으며 살아왔다. 나를 향한 말 대부분이 그 의중을 알 수 없으니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며 겉만 번지르르하다 여겼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꼭 어떤 사람을 잘 알아야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수차례 겪어가며 좀처럼 풀리지 않던 사람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져 감을 느낀다. 사람을 향한 감정은 때론 이렇다 할 이유가 없이도 이럴 수 있고 그렇다 할 명분 없이도 그럴 수 있음을 잘 몰라서 좋고 잘 모르기에 미운, 다 모르기에 안아주고 싶거나 다 모르기에 더는 알고 싶지 않은 것, 사람 대하기를 조금 더 관대하게 그리고 이유 없이 여유 있게 대해야지. 오고 가는 마음 속에서 과한 망상과 의심으로 허무하게 인연을 놓치는 일 없게, 또한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붙잡는 일 없도록. 잦은 의심은 때때로 걷어둔 채 사람을 바라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유한하기에 무한히 다정할 수 있는, 예전엔 영원한 게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작게는 좋아하는 질감의 옷, 그리고 소중한 날 받았던 선물, 편지, 꽃까지 전부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지만 서로가 앞둔 시간은 유한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하는 스승, 같은 뜻을 품은 동료, 늘 나를 기다려주며 꼬리 흔드는 강아지, 고양이. 사랑을 줘도 모자란 것들과의 이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고 슬프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젠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그들과의 이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애틋할 수 있을까? 줘도 모자란 것들, 영원토록 곁에 두고 싶은 것들, 이어짐이 유한하기에 외려 무한히 다정을 건네고 싶은 것들, 영원하지 못하기에 영원에 가깝게 애정할 수 있는 것들. 귀 닫고 눈 가리기. 내 인생에는 잦은 빈도로 화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주축이 되는 일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가 모든 소식을 알지 못함으로써 나를 무너뜨릴 큰 화는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인생을 그나마 적당선의 안정으로 유지시켜준다. 그러니 나에게 지속적으로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그 불편함으로부터 멀어지는 편이 좋다. 진실이 아닌 소문에 그치는 말이라면 더더욱 정확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내가 불편해할 일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만약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장하여 그런 소식만 잔뜩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것을 과장하거나 굳이 전하는 사람들이다. 살수록 모르는 게 약인 말들이 많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귀 닫고 눈 가리는 것일 때가 빈번하다. 가장 행복할 때 진정 내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힘들고 별거 없을 때 나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만큼이나 행복할 때 혹은 잘 되고 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이들은 값지다. 아니, 어쩌면 더 값질 수도 있다. 삶의 불안기보다 개화기가 더 아름답고 다채로우니 그 안에서의 진정한 내 편이 조금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기억될 수밖에.
귀중함의 높고 낮음을 일일이 비교할 순 없지만 구차한 사람에게 건네는 연민보다 성공한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이 더 어렵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는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좋은 사람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 예전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만 나타날 줄 알았지만 그건 내가 믿고 싶은 기적일 뿐임을 이제는 안다. 내가 충분히 멋진 사람으로 발전한다 해도 해가 되는 사람들은 꼬이기 마련이다. 아니, 오히려 달콤한 과일에 벌레가 꼬이듯 행복을 해하려거나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이들이 즐비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향하는 일, 자기 발전적인 생각은 결국 나의 성품과 결이 다른 사람들을 걸러내는 처세를 가르쳐준다. 나의 지속적인 발전은 같은 결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비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은 안목과 행동을 도모시켜준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노력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지라도 필히 그렇게 꾸려가야만 하는 과정이다. 늘 그렇게 규칙적으로. 최근 2만 원이 넘는 치킨은 서슴없이 배달시키지만 OTT 서비스 구독료는 부담스러워하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게시글을 보았다. 배달비 20만 원, 의류 15만 원, 술값 25만 원. 좋은 소비였다. 넷플릭스 13,500원. 내 통장 기둥째 뽑아가라. 물론 지극히 과장된 농담이지만 한편으론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출 내역을 잠깐만 살펴봐도 콘텐츠 구독료보다 몇십 배 비싼 지출들이 수두룩하지만 그것보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가 훨씬 아깝게 느껴진다. 그 심리는 정기적인 지출이라는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삶에 정기적인 지출이 아닌 것은 거의 없다. 하물며 물을 마셔도 매달 마시는 만큼 지출된다. 매달 한 번쯤은 유흥비도 지출하고 옷을 사는데도 지출한다. 세탁비도 지출하며 집을 따뜻하게 하는데도 정기적인 지출이 따른다. 그런데도 컨텐츠 구독이 유독 아까운 건 실물이 없는 것을 산다는 기분과 매달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서비스나 재화는 매일, 매달 또는 매년 정기 구독이지만 그것을 무형의 상품에 대놓고 적용하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매달? 하며 거부감이 생긴다. 많은 구독 서비스가 우후죽순 출시되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유는 정기적인 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에 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예고되는 에너지 소모 또한 똑같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행동들이 그렇다. 면밀히 따지면 삶은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 하고 마는 일은 잘 없다. 청소를 한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언제 청소를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을 뿐이지 우린 방이 더러워지는 주기에 맞춰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고는 깨끗한 방을 확인한다. 이따금 관계도 청소한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내 연락처를 깨끗하게 만든다. 분명 예전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언젠가 그런 청소의 주기가 올 것이다. 그러고 나면 삶은 가벼워진다. 휴대폰을 바꾼다. 언젠가 지금 바꾼 휴대폰의 수명이 다하거나 갖고 싶은 휴대폰이 새로 출시되면 휴대폰을 바꾸는 행위도 나는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반복되리라는 것이 정확히 예고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은 결과 또한 눈에 뻔히 보인다. 방을 청소할 때 다음번 청소 주기를 미리 생각하는가? 관계를 정리할 때 다음번 정리 주기를 미리 정해두는가? 를 생각해보면 딱히 그 주기를 계획해두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리 그럴 것이 예고된 일이란 커다란 에너지 소모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수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듯이 수험은 오늘 열심히 했지만 내일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예고되는 일이고, 올해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거듭해야 하는 일이다.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일들, 지속되는 노력, 지속되는 도태, 지속되는 이어짐과 만남 같은 것들,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이별과 실패 등은 경험해보았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든 몸과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늘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꾸준함과 용기를 응원한다. 반복이 예고되어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든 일을. 그들에게 가닿을 위로의 말이 있을까? 단순히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말을 꺼내보고자 한다. 힘들 가치가 있는 일이길 바랍니다. 그쪽이 그렇게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고 에너지를 쏟는 그 일, 그럴 만한 일이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에 반드시 얻어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취했다면 그 성취가 다음 성취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힘에 부치는 날이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인 당신은 앞으로 뭐든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상 속 데자뷰. 나에게는 그런 날이 있다. 왠지 모르게 혼날 것 같은 날이나 치는 노을에 따라 괜한 두려움이 마음을 쾌행하게 감싸는. 난 그런 날엔 종종 내가 꼭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오늘 꼭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이야 라고. 이에 대한 반응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과 전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로 딱 반반씩 갈린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렇겠지? 그래서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과거에 마음에 박힌 기억 조각조각이 데자뷰처럼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쩐지 그런 것들. 통금 시간을 한참 지나 들어가며 보았던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짙고 선명한 구름. 성적표가 나온 날 골목을 뺑 둘러 늦게 들어가는 하굣길에 어스름한 역. 어디냐는 부모님의 문자를 보았던 겨울날 아리는 손가락과 대비되게 붉어진 나의 볼. 친구의 장난감이 부러워 훔쳤던 날 도망 나와 쓰레빠를 질질 끌며 걸어다녔던 어느 가을날 밤의 촉감. 아버지의 지갑에서 훔친 10,000원만큼이나 커다랗고 파랗게 멍든 종아리를 감싸며 앉아있었던 계단의 서늘함. 궁금증을 못 이겨 피운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창을 열어놓았던 초겨울의 온도와 입천장에 붙어있던 담배 냄새. 그렇게 꼬마 시절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 잘못의 기억 조각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분위기와 질감을 만들어내고 나는 한참이 지난 30대에 이르러서도 가끔 그때와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의도치 않은 순간 그 기억들과 마주치고
꼭 잘못한 것 같은 왠지 모를 기분을 느낀다. 그 순간들은 대부분 저녁 시간대였기에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이라 일커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잘한 것 같은 저녁이나 잘한 것만 같은 오후는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나에게는 없다. 잘못한 것 같은 저녁을 공감하는 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았지만 그들 또한 잘한 것 같은 저녁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고 했다. 되짚어보면 무언가를 잘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무치게 느껴서 삶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나는 심리학적 관점이나 통계학적 수치에는 무지한 사람이라 딱히 어떤 요인과 수치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에게 잘했던 날의 분위기는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대신 처음으로 학교를 조퇴했을 때 느꼈던 세상이 멈춘 듯한 오후와 평상에 누워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었던 날의 바람과 함께한 낮잠, 바다에서 한바탕 놀고 나온 것 같은 바다에 빠진 나른함 정도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들이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다. 내게 이 긍정의 기억 조각들은 대부분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었기에 무엇 했던 오후라는 느낌으로 남아있다. 각자가 품은 기억은 다르므로 이 글에서 지칭하는 일상 속 데자뷰를 모두가 온전히 이해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어떠한 기억이 과거에 반복되었기에 현재 어떤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온도, 습도, 질감, 촉감, 시각, 후각이 분위기로 오마주되어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이다. 그중 비어있는 칸들은 잘했던 기억일 거라는 다분한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다. 나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인 기억은 대부분 잘못했거나 행운이었거나 불운했거나 다정했거나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억들 중 유독 비어있는 칸들은 내가 잘했던 기억이다. 잘못한 날의 기억만 또렷하고 반대로 내가 잘해서 으쓱했고 축하받았던 기억은 훗날의 나에게 분위기로 전환되어 선뜻 다가오질 못했다. 이는 그만큼 내가 잘했던 기억의 밀도와 빈도가 낮음을 증명하는 셈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잘한 것이 없어서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공들여 생각해보면 아니다. 우린 삶의 순간순간 정말 잘 해내었고 박수받아왔고 칭찬받아왔으며 누군가의 자랑이자 사랑으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잘해낸 기억들이 우리에게 데자뷰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운을 빕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처럼 사회에서 불운과 행운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이거나 내가 잘했던 순간마저 단지 운이라 치부했던 나의 매몰참 때문이거나 잘하면 더 큰 숙제를 마련해주는 벅찬 세상 때문일 것이다. 고작 이 일 가지고 들떠도 될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기 때문이거나 칭찬과 박수도 거칠해일 뿐이라며 축복의 순간을 경시했던 부정 섞인 시선 탓일 것이다. 생각해보셔라. 먼 미래에는 지금의 기억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나에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한 저녁이나 불운한 새벽 같은 기억의 조각이 나의 일상 속에서 작동되기보다는 잘한 것 같은 저녁, 다 쏟아낸 것 같은 여름, 박수받았던 물러남, 성취한 것 같은 연말 등의 데자뷰가 순간순간 함께하기를 바라보면 어떨까? 누구에게나 기억의 조각이 있고 그 조각은 앞으로 삶에서 가진 방법으로 나의 기분을 바꿔놓을 것이다. 하루의 기분은 컨디션이 되고 능률이 된다. 예민함의 정도가 되며 누군가를 향한 태도가 된다. 잘못했던 기억이 있고 안 원했던 기억도 있고
따뜻한 품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지지했던 기억은 없어서 이유 없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긍정의 데자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스스로를 향한 칭찬과 이겨냄, 성취의 기억을 오늘의 시작부터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머지않은 훗날엔 내가 잘 해내서 뿌듯했고 안락했으며 축하받았던 날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만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는가? 지금 당장 내가 나 자신을 믿어준 기억들이 쌓여 미래의 내 삶을 자신감 있게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된 자존감인가?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고 잘하는 사람이었고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가진 기억의 조각이 자신에 대한 긍정일수록 미래는 빛날 것이며 아름답게 반짝이는 데자뷰가 될 것이다. 5번째,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것. 마음껏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받는 누군가에겐 부담이고 상처일 수 있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 또한 나 자신의 도덕적, 감정적 충족을 위하는 일 아닐까? 과연 건네는 사랑만큼 그 대가 이상을 바라는 것이 또 있을까? 사랑은 결국 나 좋자고 하는 것 아닌가? 따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때가 있었다. 사랑은 그 어느 감정보다도 이기적인 마음이 기저에 깔린 감정이라 그 때문에 깊은 사랑엔 배신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못난 감정이 피어오르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결하고 고귀한 줄로만 알았던 감정이 나 자신의 못난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상대와 나에 대한 억하심정이 팽배해지기도 했다. 행복하고자 꺼냈던 사랑이라는 단어엔 불순물이 잔뜩 껴 있어서 나의 삶은 오히려 불안하고 외로워지고 흔들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꾼다. 이유는 의도치 않은 맞물림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그 이기심이 서로를 향한 이기심이다 보니 때로 둘이 합쳐져 기적적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남는다. 그러니 사랑은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 죽겠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마음껏 더럽혀지는 것, 모두가 더럽다 보니 이렇다 할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 삶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의 중력이 서로를 대면하고 있어서 서로의 이득이 서로가 되게끔 끌어안는 것, 결국은 둘이 원하는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사랑은 결코 순수함으로가 아니라 순수함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에. 마치며 복잡한 감정을 말로는 다 풀어낼 수 없고 마음을 다 보여줄 수도 없을 때 우린 그냥이라고 말한다. 혹은 괜찮아 정도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야기하고 속마음은 꺼내지 못한다. 그 감정이 너무 가볍고 별것 아니어서가 아니라 때론 무겁고 너무 큰 일이어서 그렇게만 표현하고 속으로 묵혀두곤 한다. 이토록 불완전한 삶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존재한다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설명 없이 별일 없다는 듯 그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무리 온전치 못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해낸 것이 아직은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아프더라도, 잡고 싶었더라도, 그렇지만 놓쳤더라도, 마음으로는 붙잡고 싶은데 스스로 도망쳤더라도, 괜찮은 척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엎드려 울더라도, 그럼에도 결국 해내면 그만이다. 과정에 불과하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만 지내면 된다.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나아가면 된다고. 이 책을 덮으며 숱한 불안의 이야기까지 함께 덮어둔다. 책의 말들이 누군가의 생을 다채롭게 가꾸어줄 간략한 문장이었길 바라며. 결국 해내면 그만이다. 첫 번째, 당기시오, 미시오. 당기시오, 미시오. 어느 가게 앞에 적힌 문구를 보고 엉뚱한 마음에 반대로 해본다. 대부분의 문은 반대로 밀거나 당겨도 열리고 닫힌다.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지만 밀어도 열리고, 미시오라고 적혀 있지만 당겨도 잘 열린다. 그렇다면 왜 당기거나 밀어달라고 적어 놓았을까? 떠나는 이와 방문할 이를 위한 배려일 것이다. 그쪽으로 열어야 다른 이가 편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도의 표식.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이제 막 나가는 이들과 곧 방문할 이들을 위해 어떤 문구를 서로에게 남겨놓는다. 삶과 삶이 부딪혔던 기점을 마음 안과 밖에 적어놓고 가는 것이다. 잘 지내셔요. 밤에 잠 못 자는 것 좀 고쳐봐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다정한 말에 그만 흔들리셔요. 술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셔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마셔요.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당신에게는 어울립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건강 좀 챙기면서 살아요. 좋은 기억이었으니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좋아할 사람이 나는 부럽습니다. 운다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일이 바쁜 당신이니 그만큼 무심한 사람을 만나셔요. 따위의 마지막 인사. 앞으로의 당신 생에 방문할 이들과 곧 나갈 이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말들을 남겨둡니다. 당기시오, 미시오. 곧 방문할 이들과 떠나갈 이들을 위해 번잡하지 않게 또 부딪혀서 상처받지 않도록 당신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놓는다. 부디 당신에게 오고 가는 이들로 인하여 아프거나 실증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서로 당기거나 밀기에는 아주 늦어버리고 익숙해진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사뭇 성숙해지고 나서 알게 된 관계에서의 방향. 이유 없이 여유 있게.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라는 마음은 내 20대의 관계관을 관통하는 문장이었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좋아해? 평가해? 위로해? 따위의 말들로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비롯된 혐오 아닌 혐오를 품으며 살아왔다. 나를 향한 말 대부분이 그 의중을 알 수 없으니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며 겉만 번지르르 하다 여겼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꼭 어떤 사람을 잘 알아야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수차례 겪어가며 좀처럼 풀리지 않던 사람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져 감을 느낀다. 사람을 향한 감정은 때론 이렇다 할 이유가 없이도 이럴 수 있고 그렇다 할 명분 없이도 그럴 수 있음을. 잘 몰라서 좋고 잘 모르기에 미운, 다 모르기에 안아주고 싶거나 다 모르기에 더는 알고 싶지 않은 것. 사람 대하기를 조금 더 관대하게, 그리고 이유 없이 여유 있게 대해야지. 오고 가는 마음속에서 과한 망상과 의심으로 허무하게 인연을 놓치는 일 없게. 또한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붙잡는 일 없도록. 잦은 의심은 때때로 걷어둔 채 사람을 바라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유한하기에 무한히 다정할 수 있는. 예전엔 영원한 게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작게는 좋아하는 질감의 옷, 그리고 소중한 날 받았던 선물, 편지, 꽃까지 전부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지만 서로가 앞둔 시간은 유한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하는 스승, 같은 뜻을 품은 동료, 늘 나를 기다려주며 꼬리 흔드는 강아지, 고양이. 사랑을 줘도 모자란 것들과의 이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고 슬프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젠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그들과의 이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애틋할 수 있을까? 줘도 모자란 것들, 영원토록 곁에 두고 싶은 것들. 이어짐이 유한하기에 외려 무한히 다정을 건네고 싶은 것들. 영원하지 못하기에 영원에 가깝게 애정할 수 있는 것들. 귀 닫고 눈 가리기. 내 인생에는 잦은 빈도로 화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주축이 되는 일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가 모든 소식을 알지 못함으로써 나를 무너뜨릴 큰 화는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인생을 그나마 적당선의 안정으로 유지시켜준다. 그러니 나에게 지속적으로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그 불편함으로부터 멀어지는 편이 좋다. 진실이 아닌 소문에 그치는 말이라면 더더욱 정확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내가 불편해할 일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만약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장하여 그런 소식만 잔뜩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것을 과장하거나 굳이 전하는 사람들이다. 살수록 모르는 게 약인 말들이 많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귀 닫고 눈 가리는 것일 때가 빈번하다. 가장 행복할 때 진정 내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힘들고 별거 없을 때 나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만큼이나 행복할 때 혹은 잘 되고 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이들은 값지다. 아니, 어쩌면 더 값질 수도 있다. 삶의 불안기보다 개화기가 더 아름답고 다채로우니 그 안에서의 진정한 내 편이 조금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기억될 수밖에. 귀중함의 높고 낮음을 일일이 비교할 순 없지만 구차한 사람에게 건네는 연민보다 성공한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이 더 어렵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는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좋은 사람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 예전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만 나타날 줄 알았지만 그건 내가 믿고 싶은 기적일 뿐임을 이제는 안다. 내가 충분히 멋진 사람으로 발전한다 해도 해가 되는 사람들은 꼬이기 마련이다. 아니, 오히려 달콤한 과일에 벌레가 꼬이듯 행복을 해하려거나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이들이 질비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향하는 일, 자기 발전적인 생각은 결국 나의 성품과 결이 다른 사람들을 걸러내는 처세를 가르쳐준다.
나의 지속적인 발전은 같은 결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비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은 안목과 행동을 도모시켜준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게 좋은 사람이 오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노력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지라도 필히 그렇게 꾸려가야만 하는 과정이다. 늘 그렇게 규칙적으로. 최근 2만 원이 넘는 치킨은 서슴없이 배달시키지만 OTT 서비스 구독료는 부담스러워하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게시글을 보았다. 배달비 20만 원, 의류 15만 원, 술값 25만 원. 좋은 소비였다. 넷플릭스 13,500원. 내 통장 기둥째 뽑아가라. 물론 지극히 과장된 농담이지만 한편으론 공감하는 부분이다. 지출 내역을 잠깐만 살펴봐도 콘텐츠 구독료보다 몇십 배 비싼 지출들이 수두룩하지만 그것보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가 훨씬 아깝게 느껴진다. 그 심리는 정기적인 지출이라는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삶에 정기적인 지출이 아닌 것은 거의 없다. 하물며 물을 마셔도 매달 마시는 만큼 지출된다. 매달 한 번쯤은 유흥비도 지출하고 옷을 사는데도 지출한다. 세탁비도 지출하며 집을 따뜻하게 하는데도 정기적인 지출이 따른다. 그런데도 컨텐츠 구독이 유독 아까운 건 실물이 없는 것을 산다는 기분과 매달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서비스나 재화는 매일, 매달 또는 매년 정기 구독이지만 그것을 무형의 상품에 대놓고 적용하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매달? 하며 거부감이 생긴다. 많은 구독 서비스가 우후죽순 출시되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유는 정기적인 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에 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예고되는 에너지 소모 또한 똑같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행동들이 그렇다. 면밀히 따지면 삶은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 하고 마는 일은 잘 없다. 청소를 한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언제 청소를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을 뿐이지 우린 방이 더러워지는 주기에 맞춰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고는 깨끗한 방을 확인한다. 이따금 관계도 청소한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내 연락처를 깨끗하게 만든다. 분명 예전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언젠가 그런 청소의 주기가 올 것이다. 그러고 나면 삶은 가벼워진다. 휴대폰을 바꾼다. 언젠가 지금 바꾼 휴대폰의 수명이 다하거나 갖고 싶은 휴대폰이 새로 출시되면 휴대폰을 바꾸는 행위도 나는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반복되리라는 것이 정확히 예고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은 결과 또한 눈에 뻔히 보인다. 방을 청소할 때 다음번 청소 주기를 미리 생각하는가? 관계를 정리할 때 다음번 정리 주기를 미리 정해두는가? 를 생각해보면 딱히 그 주기를 계획해두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리 그럴 것이 예고된 일이란 커다란 에너지 소모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수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듯이 수험은 오늘 열심히 했지만 내일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예고되는 일이고 올해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거듭해야 하는 일이다.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일들, 지속되는 노력, 지속되는 도태, 지속되는 이어짐과 만남 같은 것들.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이별과 실패 등은 경험해보았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든
몸과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늘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꾸준함과 용기를 응원한다. 반복이 예고되어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든 일을. 그들에게 가다할 위로의 말이 있을까? 단순히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말을 꺼내보고자 한다. 힘들 가치가 있는 일이길 바랍니다. 그쪽이 그렇게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고 에너지를 쏟는 그 일, 그럴 만한 일이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에 반드시 얻어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취했다면 그 성취가 다음 성취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힘에 부치는 날이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인 당신은 앞으로 뭐든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상 속 데자뷰. 나에게는 그런 날이 있다. 왠지 모르게 혼날 것 같은 날이나 치는 노을에 따라 괜한 두려움이 마음을 쾌행하게 감싸는. 난 그런 날엔 종종 내가 꼭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오늘 꼭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이야 라고. 이에 대한 반응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과 전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로 딱 반반씩 갈린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렇겠지? 그래서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과거에 마음에 박힌 기억 조각조각이 데자뷰처럼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쩐지 그런 것들. 통금 시간을 한참 지나 들어가며 보았던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짙고 선명한 구름. 성적표가 나온 날 골목을 뺑 둘러 늦게 들어가는 하굣길에 어스름한 역. 어디냐는 부모님의 문자를 보았던 겨울날 아리는 손가락과 대비되게 붉어진 나의 볼. 친구의 장난감이 부러워 훔쳤던 날. 도망 나와 쓰레빠를 질질 끌며 걸어다녔던 어느 가을날 밤의 촉감. 아버지의 지갑에서 훔친 10,000원만큼이나 커다랗고 파랗게 멍든 종아리를 감싸며 앉아있었던 계단의 서늘함. 궁금증을 못 이겨 피운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창을 열어놓았던 초겨울의 온도와 입천장에 붙어있던 담배 냄새. 그렇게 꼬마 시절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 잘못의 기억 조각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분위기와 질감을 만들어내고 나는 한참이 지난 30대에 이르러서도 가끔 그때와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의도치 않은 순간 그 기억들과 마주치고 꼭 잘못한 것 같은 왠지 모를 기분을 느낀다. 그 순간들은 대부분 저녁 시간대였기에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이라 일컫은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잘한 것 같은 저녁이나 잘한 것만 같은 오후는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나에게는 없다. 잘못한 것 같은 저녁을 공감하는 이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았지만 그들 또한 잘한 것 같은 저녁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고 했다. 되짚어보면 무언가를 잘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무치게 느껴서 삶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나는 심리학적 관점이나 통계학적 수치에는 무지한 사람이라 딱히 어떤 요인과 수치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에게 잘했던 날의 분위기는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대신 처음으로 학교를 조퇴했을 때 느꼈던 세상이 멈춘 듯한 오후와 평상에 누워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었던 날의 바람과 함께한 낮잠.
바다에서 한바탕 놀고 나온 것 같은 바다에 빠진 나른함 정도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들이 잘못한 것만 같은 저녁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다. 내게 이 긍정의 기억 조각들은 대부분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었기에 무엇 했던 오후라는 느낌으로 남아있다. 각자가 품은 기억은 다르므로 이 글에서 지칭하는 일상 속 데자뷰를 모두가 온전히 이해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어떠한 기억이 과거에 반복되었기에 현재 어떤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온도, 습도, 질감, 촉감, 시각, 후각이 분위기로 오마주되어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이다. 그중 비어있는 칸들은 잘했던 기억일 거라는 다분한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다. 나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인 기억은 대부분 잘못했거나 행운이었거나 불운했거나 다정했거나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억들 중 유독 비어있는 칸들은 내가 잘했던 기억이다. 잘못한 날의 기억만 또렷하고 반대로 내가 잘해서 으쓱했고 축하받았던 기억은 훗날의 나에게 분위기로 전환되어 선뜻 다가오질 못했다. 이는 그만큼 내가 잘했던 기억의 밀도와 빈도가 낮음을 증명하는 셈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잘한 것이 없어서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공들여 생각해보면 아니다. 우린 삶의 순간순간 정말 잘 해내었고 박수받아왔고 칭찬받아왔으며 누군가의 자랑이자 사랑으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잘 해낸 기억들이 우리에게 데자뷰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운을 빕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처럼 사회에서 불운과 행운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이거나 내가 잘했던 순간마저 단지 운이라 치부했던 나의 매몰참 때문이거나 잘하면 더 큰 숙제를 마련해주는 벅찬 세상 때문일 것이다. 고작 이 일 가지고 들떠도 될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기 때문이거나 칭찬과 박수도 거칠해일 뿐이라며 축복의 순간을 경시했던 부정 섞인 시선 탓일 것이다. 생각해보셔라. 먼 미래에는 지금의 기억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나에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한 저녁이나 불운한 새벽 같은 기억의 조각이 나의 일상 속에서 작동되기보다는 잘한 것 같은 저녁, 다 쏟아낸 것 같은 여름, 박수받았던 물러남, 성취한 것 같은 연말 등의 데자뷰가 순간순간 함께하기를 바라보면 어떨까? 누구에게나 기억의 조각이 있고 그 조각은 앞으로 삶에서 가진 방법으로 나의 기분을 바꿔놓을 것이다. 하루의 기분은 컨디션이 되고 능률이 된다. 예민함의 정도가 되며 누군가를 향한 태도가 된다. 잘못했던 기억이 있고 안 원했던 기억도 있고 따뜻한 품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지지했던 기억은 없어서 이유 없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긍정의 데자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스스로를 향한 칭찬과 이겨냄, 성취의 기억을 오늘의 시작부터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머지않은 훗날엔 내가 잘 해내서 뿌듯했고 안락했으며 축하받았던 날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만큼 축복받은 삶이 어디 있는가? 지금 당장 내가 나 자신을 믿어준 기억들이 쌓여 미래의 내 삶을 자신감 있게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된 자존감인가?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고 잘하는 사람이었고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가진 기억의 조각이 자신에 대한 긍정일수록 미래는 빛날 것이며 아름답게 반짝이는 데자뷰가 될 것이다. 5번째,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것.
마음껏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받는 누군가에겐 부담이고 상처일 수 있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 또한 나 자신의 도덕적, 감정적 충족을 위하는 일 아닐까? 과연 건네는 사랑만큼 그 대가 이상을 바라는 것이 또 있을까? 사랑은 결국 나 좋자고 하는 것 아닌가? 따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때가 있었다. 사랑은 그 어느 감정보다도 이기적인 마음이 기저에 깔린 감정이라 그 때문에 깊은 사랑엔 배신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못난 감정이 피어오르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결하고 고귀한 줄로만 알았던 감정이 나 자신의 못난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상대와 나에 대한 억하심정이 팽배해지기도 했다. 행복하고자 꺼냈던 사랑이라는 단어엔 불순물이 잔뜩 껴 있어서 나의 삶은 오히려 불안하고 외로워지고 흔들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꾼다. 이유는 의도치 않은 맞물림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은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그 이기심이 서로를 향한 이기심이다 보니 때로 둘이 합쳐져 기적적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남는다. 그러니 사랑은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 죽겠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마음껏 더럽혀지는 것, 모두가 더럽다 보니 이렇다 할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 삶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의 중력이 서로를 대면하고 있어서 서로의 이득이 서로가 되게끔 끌어안는 것, 결국은 둘이 원하는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사랑은 결코 순수함으로가 아니라 순수함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에. 마치며 복잡한 감정을 말로는 다 풀어낼 수 없고 마음을 다 보여줄 수도 없을 때 우린 그냥이라고 말한다. 혹은 괜찮아 정도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야기하고 속마음은 꺼내지 못한다. 그 감정이 너무 가볍고 별것 아니어서가 아니라 때론 무겁고 너무 큰 일이어서 그렇게만 표현하고 속으로 묵혀두곤 한다. 이토록 불완전한 삶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존재한다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설명 없이 별일 없다는 듯 그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무리 온전치 못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해낸 것이 아직은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아프더라도, 잡고 싶었더라도, 그렇지만 놓쳤더라도, 마음으로는 붙잡고 싶은데 스스로 도망쳤더라도, 괜찮은 척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엎드려 울더라도, 그럼에도 결국 해내면 그만이다. 과정에 불과하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만 지내면 된다.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나아가면 된다고. 이 책을 덮으며 숱한 불안의 이야기까지 함께 덮어둔다. 책의 말들이 누군가의 생을 다채롭게 가꾸어줄 간략한 문장이었길 바라며.